만수무강원 내부에 존재하는 은전 계급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별전을 내지 못하는 이 진사는 가장 낮은 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기저귀 교체 횟수조차 제한받는 등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위협받으며 시설 내에서 소리 없이 지워져가는 최하층민으로 전락합니다. 또한 믿었던 장남 이대풍은 관직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찾지 않는 노인임을 확인한 시설 직원들은 감시자가 없음을 간파하고 이 진사를 더욱 함부로 대합니다. 자식의 방문 빈도가 시설 내 대우를 결정하는 권력임을 이 진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만수무강원의 깊은 복도 끝, 햇볕조차 닿지 않는 다인실. 구석에는 오늘도 눅눅한 습기와 정체된 공기가 가득합니다. 이곳에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명예 대신 오직 장부에 적힌 입금액에 따라 매겨진 차가운 숫자들이 노인들의 이름표를 대신하고 있죠. 이 진사는 이제 만수무강원 내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부유한 김만석의 자리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거칠고 해진 가리개와 초라한 소모품들이 놓여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사용하는 위생가리개는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소중한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본래라면 하루에 4-5번은 갈아주어야 마땅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이곳에서는 그 횟수조차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죠. 간병인 돌쇠는 수레에 가득 실린 깨끗한 가리개 뭉치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다 김만석의 방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별전을 두둑이 내는 김만석에게는 수시로 찾아가 불편한 곳이 없는지 묻고 가리개를 새 것으로 교체해줍니다. 별도의 개인 위생 서비스를 신청한 김만석은 언제나 뽀송뽀송하고 정갈한 상태를 유지하며 품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어르신, 조금이라도 눅눅하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수시로 들여다보고 새 것으로 갈아드리겠습니다요. 돌쇠야, 나도 좀 받아오. 벌써 반나절째 그대로라 등이 너무 가렵고 따갑구나. 한 번만 갈아줄 수 없겠느냐? 돌쇠는 이 진사의 간절한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만석의 방을 나오자마자 무심하게 수레를 끌고 복도 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 진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루 3번이라는 최소한의 교체 횟수뿐이지요. 가리개를 오래 차고 있으면 피부가 짓무르고 욕창이 생기며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시스템은 냉혹합니다. 이 진사는 자신의 살결이 짓물러가는 통증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신체 관리조차 거부당하는 현실에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옆방에서는 김만석이 오후에 간식으로 나온 신선한 과일을 아삭거리며 먹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 진사의 방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흐릅니다. 돈의 크기에 따라 상급실에 머무는 특급 노인과 다인실에서 방치되는 하위 등급 노인의 하루는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진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선비의 자부심이 한낱 종이 조각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현실에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름 있는 인간 이알림이 아니라 그저 관리하기 번거로운 관급 물품 중 하나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만수무강원의 화려한 담장 안에서 이 진사의 존재감은 마치 흐릿한 그림자처럼 하루하루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만수무강원 안에는 보이지 않는 등급표가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기저귀 가는 횟수조차 은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다니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별전을 내지 못하는 노인은 기본적인 위생조차 보장받지 못해 욕창과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인들의 서러움이 화면 너머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서러운 것은 자식에게조차 잊혀지는 일일 텐데요. 맞습니다. 시설 내에서 대접받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힘은 바로 면회 오는 자식의 존재라고 합니다. 자식이 찾지 않는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그 씁쓸한 뒷모습을 이어지는 보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수무강원의 주말은 평일보다 더욱 시끌벅적한 소란이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가득 울려 퍼지곤 합니다. 정문 밖에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자식들이 양손 가득 맛깔스러운 음식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요. 색색의 고운 비단옷을 입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시설의 차가웠던 공기도 잠시나마 온기를 띠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풍경 속에서 이 진사는 홀로 먼지가 내려앉은 창틀 옆에 앉아 텅 빈 정문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입소할 때 아들 대풍이 꼭 찾아오겠다며 약속했던 날짜들이 달력 위에 힘겹게 표시되어 있었죠.
약속된 날짜는 이미 수없이 지나갔고 하얗게 바랜 달력종이만이 이 진사의 속절없는 기다림을 대변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이 대접받는 데 있어 은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회 오는 자식의 존재라고 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은 그 어르신의 상태를 누군가 계속 확인하고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직원들은 자식이 매주 찾아와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상태를 살피는 노인에게는 자연스럽게 긴장하며 정성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혹여 기저귀가 제때 갈리지 않았거나 식사가 부실하면 곧바로 보호자의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김 어르신은 참 좋으시겠어요. 따님이 오늘도 귀한 홍시를 박스째 들고 오셨다면서요. 역시 자식이 자주 와야 집안 대접이 다른 법이죠. 저기, 돌쇠야. 혹시 오늘 나에게 온 서신이나 전갈은 없었느냐? 우리 대풍이가 바쁜 일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는데 말이다. 진사 어르신, 꿈도 야무지십니다요. 입소하고 석 달이 넘도록 그림자도 안 보이는 자식을 뭘 그리 기다리세요? 바깥 사람들 말로는 아드님이 새로 산 논밭 일구느라 정신이 없다던데 어르신 챙길 겨를이나 있겠습니까? 돌쇠의 무심한 한마디는 이 진사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날로 베어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식이 찾지 않는 노인이라는 사실이 시설 전체에 소문이 나자 직원들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처우를 따져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간파한 직원들은 이 진사의 요청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지나치기 일쑤였죠. 감시자가 없는 이 진사는 시설 내에서 가장 만만한 방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호자가 오지 않는 노인에게는 굳이 정갈한 옷을 입히거나 방을 깨끗이 치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곳의 비정한 생리이기도 합니다. 이 진사는 옆방 김만석이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 웃꽃을 피우는 것을 벽 너머로 들으며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잊혀가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전도 없고 감시해줄 자식도 없는 노인에게 만수무강원은 더 이상 요양처가 아니라 고립된 무인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숨어버릴 때까지 굳게 닫힌 정문을 바라보았으나 그가 기다리는 가마의 흔적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자식이 자주 오느냐 아니냐가 시설 직원들의 긴장도를 결정하고 그것이 곧 돌봄의 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노인은 설령 대우에 문제가 있어도 항의할 가족이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시자 없는 방치의 서막인 셈이죠. 이 진사님의 아드님은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을 일구느라 정작 아버지는 잊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호자의 부재가 불러온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관심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이 진사님의 몸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육체적 고통과 배신감이 뒤섞인 그 처참한 현장을 다음 보도에서 고발합니다.